그리스 신화 속에는 여러 신들과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과 인간 외에도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도 영웅도 아닌 바로 무시무시한 괴물들입니다. 티포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괴물로 티포에우스라고도 하는데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스 신화 최강의 괴물 티포는 가이아의 자식이었습니다. 가이아는 자신의 자식들을 가둔 크로노스의 분노에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왕좌에서 몰아내게끔 도와줬었는데요. 제우스는 가이아의 도움을 받아 다른 형제들이 크로노스의 뱃속으로 삼켜질 때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고 이후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최고신 자리에 오르는데요. 가이아는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죽이고 왕좌에 오른 건 이해를 했지만 제우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보다 한술 더 떠서 티탄족 신들을 전부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립니다. 이를 보고 분노한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고 제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낳은 자식이 바로 티폰이었는데요. 티폰은 어머니 가이아의 부추김을 받아 제우스가 있는 올림포스 산을 공격합니다. 티폰이 엄청난 기세로 공격을 하자 올림포스 신들은 현재의 이집트 땅인 아이깁토스로 도망을 가는데요. 이때 신들은 티폰을 피하기 위해 동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티폰은 신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티폰의 기세에 주랭랑을 친 다른 신들과는 달리 올림푸스 산에 남아있던 아테나는 제우스에게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합니다. 아테나의 말에 제우스는 정신을 차린 건지 티폰에 맞서 싸우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티폰으로 가이아가 이를 갈고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쉽게 제압이 가능했으면 도망칠 일도 없었겠죠. 티폰은 자신에게 맞서는 제우스를 손쉽게 제압하며 그의 힘줄을 잘라냅니다. 힘줄을 빼앗긴 제우스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는데요. 티폰은 무력해진 제우스를 코리코스 동굴에 감금하고 뱀의 형상을 한 여인 델피네에게 제우스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헤르메스와 아이기판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신이 티폰에게 빼앗긴 제우스의 힘줄을 몰래 훔쳐와 제우스에게 다시 붙여주는데요. 이에 바로 기운을 회복한 제우스는 벼락을 던지며 티폰의 뒤를 쫓았고 에트나산을 던져 티폰을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제우스는 티타노마키아와 기간토마키아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 무시무시한 티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비로소 명실상부한 신들과 인간들의 왕이자 통치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티폰의 어원은 원래 연기를 내다, 연기를 내뿜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영어로 타이푼은 바로 이 티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무시무시한 괴물 티폰의 아내인 에드키나는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요. 그녀의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하반신은 징그러운 뱀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에드키나는 티폰과의 사이에서 수많은 괴물들을 낳아 모든 괴물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들 대부분이 에드키나와 티폰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에드키나는 펠레폰네소스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밤이면 가축이나 나그네를 덮쳐 지하로 끌고 가서 잡아먹곤 했는데요. 그녀는 나중에 가축을 실컷 잡아먹은 뒤 포만감에 잠들었다가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키메라는 티폰과 에드키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 또는 용의 모양 등으로 다양한 동물들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키메라 역시 무시무시한 티폰의 딸답게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화염과 포효는 천둥번개 같았고 날카로운 발톱들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또한 스치기만 해도 상대가 바로 즉사하는 맹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키메라는 여기저기를 높게 점프하고 다녔는데 얼마나 높게 뛰어올랐는지 날아다니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식성도 엄청 좋았는데요. 인간과 동물,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키메라는 페가수스를 탄 영웅 벨레로폰에게 죽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키메라는 여러 동물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는 것 때문에 훗날 유전자가 다른 두 생물을 유전적으로 합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생물 또는 그 기술을 키메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케르베로스는 티폰과 에드키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케르베로스는 지하세계를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괴물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케르베로스는 지하세계, 즉 저승의 문을 지키며 죽어서 지하세계로 들어온 영혼을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르베로스가 지하세계의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이 지하세계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헤라클레스로 그는 심지어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분노를 사 12개의 과업을 수행해야 했는데 그 과업들 중 마지막 과업이 바로 지하세계를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거였거든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건 아니지만 케르베로스의 무시무시한 명성에 맞지 않게 인간들 때문에 여러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케르베로스의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전박이라고 하네요. 히드라는 티폰과 에드키나의 아들로 그는 아르고스 근처의 늪지대인 레르네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9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뱀으로 묘사되지만 전승에 따라 히드라의 머리는 5개에서 100개까지 그 수가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개의 머리들 중 하나는 죽지 않는 머리였는데요. 히드라는 신조차 두려워할 정도의 맹독을 지니고 있어 신체 어느 부위에든 히드라의 독이 닿거나 히드라가 내뿜는 숨결을 호흡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드라 역시 영웅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영웅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의 과업 중 하나가 히드라를 죽이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헤라클레스에게도 히드라는 만만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히드라의 재생 가능한 목을 전부 불로 지지는데요. 혼자서는 도저히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카인 이올라우스의 도움으로 겨우 잡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원래 10개였던 과업은 2개가 더 추가되어 12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히드라를 죽인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도구로 독화살을 만드는데요. 후에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던 독화살이 바로 헤라클레스가 준 히드라의 독이 묻은 독화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대부분이 티폰과 에드키나의 자식들이었는데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사실은 혈연으로 엮여 있었다고 하니 그리스 신화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 같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